2020년 4월 13일 월요일 밤 9시 오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9회 방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오강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짧은 글 제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내용입니다. 김포라는 집에 식구가 늘었다. 10년 전보다 2배가 늘었다. 식탁도 넓어져야 하고 먹을 것도 더 필요하고 작은 차가 아닌 더 큰 차가 필요하다. 집에 필요한 것이 더 많아졌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도 많아졌다. 그래서 돈도 많이 필요하다. 늘어난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집안일을 또 누군가는 집 밖의 일을 해서 함께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그래서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 김포라는 집엔 식구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갈등도 더 많아졌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김포에는 제대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제가 페북에 포스팅했던 일꾼이라는 저의 짤막한 글입니다. 이제 사이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4월 11일 약 이틀 동안의 예비선거가 끝나고 4월 15일 내일 모레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후보님들 모두 아무 탈 없이 끝까지 건강하게 공정한 경쟁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김포 시민의 유권자의 권한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프닝 멘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게스트가 없는 관계로 제 혼자서 한 30분 정도에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1시간 내에 방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0일날 11일날 있었던 사전투표 마감 현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투표를 하셨는지 다른 전국의 지자체와 비교해서 김포는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에 대한 투표 참여 방법에 대해서 또 대국민 행동 수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김포시 상황 보고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쓴 글 한 편을 좀 읽어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저의 입장, 그 다음에 주장, 또 내용을 좀 분석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4월 11일 날, 12일 날 약 이틀에 걸쳐서 사전 투표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요? 네, 하트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네, 그 다음에 공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은 제가 일정을 따로 빼서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다들 이제 피곤한 상태이죠. 하루를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 9시에 원고까지 쓰려면 원고 쓰는데 평균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원고를 써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또 좀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 핸드폰 보고서 저도 이제 방송 공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신지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네.
네. 제 페북에는 제 핸드폰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잡히네요. 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함께 공유를 좀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좀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유하는 방법은 아시죠? 아래쪽 하단에 보면 이제 공유하기가 있어요. 공유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네, 오세진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한수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주라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항상 꾸준하게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사전투표 마감 현황 2일차에 걸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10일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11일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일차에 걸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마감 현황을 제가 따끈따끈하게 갖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 시민 선거 인수가 35만 3,169명입니다. 그 중에서 78,973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투표율은 22.36%입니다. 22.36%. 전국 평균이 26.69%니까요. 4.33%가 좀 낮습니다. 김포가 전국 단위 사전투표율에 비해 무려 4.33%가 낮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를 많이 안 하신 겁니다. 전국 단위의 지자체 중에서 좀 낮은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전대의 어떤 선거들에 비해서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본선거인 내일 모레 4월 15일 날 선거에 몰릴 것을 예상해서 분산해서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요. 그래서 10일 날, 11일 날 많은 분들께서 좀 투표에 참여하신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국 단위의 평균보다 우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김포는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신성한 권리, 좀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김포 시민 유권자들의 권리입니다.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평균은 23.88%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23.88%보다 더 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1.52% 평균치보다 31개 시군보다 1.52%가 낮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4개 읍면동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곳이 월곡면입니다. 29.36%, 거의 30%의 시민들,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곳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풍무동입니다. 유권자가 무려 48,968명이 있는데 고작 9,242명만 투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7%입니다. 18.87% 바로 투표율이 전체 김포의 평균 22.36%보다 현저하게 낮은 18.87%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무동 주민들에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권리이니까요.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는 꼭 신성한 이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몇 군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읍은 21.29%, 고촌읍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23.16%, 양촌읍은 22.08%, 대곡면은 23.40%, 하성면 27.28%, 김포본동도 낮습니다. 21.94%로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본동 24.30%, 사우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23.76%, 사우동은 좀 높습니다. 그럼 장기동은 22.70%, 구례동은 22.74%, 마산동 23.47%, 운양동은 21.95%로서 전체 평균이 김포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2.36%, 경기도 평균 23.88%보다 1.52%가 낮고요. 전국 26.69%보다 4.33%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투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우리의 권리인 투표를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정치인들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비판들을 정치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십니다. 유권자이면서도 자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주셔야죠. 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당신들 왜 똑바로 안 하냐? 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사전투표 했었던 양일에 걸쳐서 11일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금요일날, 토요일날이죠. 지난 간단하게 각 읍면동의 상황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투표 참여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은 수요일입니다.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이 선거, 총선일은 휴일이고요. 아침 6시부터, 이게 사전선거랑 똑같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 저녁 6시에 투표 장소 안에 입시된 분들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6시가 초과가 됐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시에 문을 닫는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6시까지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신분증 중에서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이 가능합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투표는 만 18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투표소에 방문하기 전에 꼭 신분증을 챙기고, 자,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챙기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챙기셔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 했었던 장소와는 다르게 내 투표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 내 투표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접속하셔서 본인의 성명과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하면 본인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연히 집에는 그 안내문이 바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공약이나 바로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들이 동봉되어서 갔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투표소, 그 다음에 투표 장소 위치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동봉되었었던 홍보물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국민 행동수칙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국민 행동수칙입니다. 자,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1번입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 기영님께서 또 제 그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만 시인으로 등단했었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들어와 계시네요. 기영님 감사합니다. 기혁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시집 좀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자녀 등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세 번째,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하기. 자, 투표 현장에 가보시면 일회용 비닐 장갑을 나눠드립니다. 꼭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소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마스크를 잠깐 내려야지 사진과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죠.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자, 이런 것들 대국민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16분 정도 지났는데요.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좀 보면서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무려 16분이 좀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반가워요. 자, 우리 오세진님 늘 감사드리고요. 자, 윤고은 제 제자입니다. 들어와 있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주라님께서 또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오세진님 공유했어요. 네, 성한수님께서도 나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한수님께서 박수도 쳐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민경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노은상님 투표는 기권. 오강현 의원님 나온다면 주소 파서라도 투표할라요. 네, 저가 나온다면 투표해 주신다라고 하는 노은상님 감사합니다. 네, 투표 기권하지 마시고요. 네, 소신껏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선이 아니더라도 이제 최악은 피하자. 차선 정도를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선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노은상님, 제가 좋아하는 노은상님 같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희님, 좀 송상희님 얼굴 보고 싶은데 굿 남겨주셔서 엄지척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희님 많이 힘내시고요. 조만간에 좀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오세진님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고 한광희님께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꾸준하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고 계신데 더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몇 군데만 그룹에다가 이제 공유하기를 좀 눌러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넘어갑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가 4월 13일 0시 기준입니다. 1537명입니다. 네. 전일 대비 증감이 이제 25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0명대 이하로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는 대구가 0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 같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217명입니다. 누적이죠. 누적 격리 해제가 7,447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시민들께서 함께 조금 더 위생, 그 다음에 위생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신다면 한 자리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좀 보면요. 경기도는 이제 확진자 수가 634명입니다. 격리는 311명, 격리 해제는 310명, 사망이 13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의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코로나19 상황 공지된 내용 4월 13일 날 김포시에서 공지한 내용 말씀드리면 15번째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가 되겠는데 15번째 입국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99년생 여학생이고요. 미국 유학생이었던 99년생 여학생인데요. 2020년 4월 9일 4시 50분에 입국했고요.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고요. 자, 주소를 공개했는데요. 김포시 운양동 이랜드 타운힐스 아파트입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자차 이용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자차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아닙니다. 자가격리를 했다. 자가격리 중이다. 자, 4월 9일 목요일 날 4시 50분 자차 이용해서 운양동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것. 4월 12일 날 일요일 날 검사 결과 양성 확진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 4월 13일 월요일 9시 10분 명지병원 이송 완료가 됐다. 아파트 외부 방제 소독이 완료됐고 내부는 환자 이송 후 실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4월 13일 김포시 15번째 확진자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숨차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10명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하트. 제 혼자 이런 방송하면 좀 처량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먹고 또 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맛있는 음료수라도 한 잔 먹고 싶은데 사실은 그냥 맹물 한 잔 먹습니다. 자, 저녁은 다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녁을 못 먹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자원봉사해 주시고 있는 PD님께서도 아마 출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방송 9번째 방송인데 한 번의 방송만 더 하면 이제 약속했었던 4월달, 4월달 자, 바로 오강연의 희망TV 말씀드렸었던 10번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시즌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시즌 2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많이 나고 이후에 방송 생방송은 못 보시고 올려드리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계속 시청할 수 있으신데요. 평균 500명 이상이 500회 이상이 조회가 되고 있고요. 많게는 한 1200명 정도가 같이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성원에 제가 시즌 앞으로 또 고민 많이 해서 또 우리 자봉해 주시는 PD님께서 또 협조해 주시면 또 다음 또 시즌에 또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좀 댓글이라든가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사이에 황규선님께서 김포 화이팅! 오강연의 희망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꼭지로 넘어가나요? 오강연의 글 읽기 2번째 글을 좀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쓴 글들을 좀 많이 읽어드립니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바로 사이로 총선과 관련된 얘기, 투표 꼭 하시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 했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국난이라고 하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국난.
이 나라국자의 어려울 난자입니다. 자,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글로 만들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럴 때 음악이 좀 바탕에 깔려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음악도 한번 들려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음악이 꺼졌네요.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아파하고 있다. 아니,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다. 이럴 때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총선의 선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갈림길에서 또다시 혼돈으로 빠지는 선택은 대한민국의 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다시 혼돈의 선택은 코로나19 이후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국난은 하나로 똘똘 뭉쳐 극복해야 한다. 대립과 분열, 발목 잡기는 코로나19의 연장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치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엄중하다. 4.15 총선은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선택. 국난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국난이라고 하는 짤막한 제 글 속에는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사실 걱정됩니다. 나라가 더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은요,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중국보다 사망자가 더 많이 늘었죠. 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사망자 많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단순히 몇몇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글로벌 이코노믹 패닉 상태,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들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닙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중국에 입국자들을 통제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무역이 다른 나라의 상황이 바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정치적 혼란을 더 야기하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현명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가 계속 정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어떤 상황일까?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역사는요, 태안의 기름 유출이 사고가 있었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름때 제거를 했습니다. 돌 하나 모래 하나 바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태안의 기름을 하나씩 다 제거를 했죠. IMF 어땠습니까? 국민들이 돈이 될 만한 금 같은 걸 전부 다 모았죠. 그래서 이 IMF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IMF 극복하고 최근 들어서 대한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기름이
온 바다를 뒤엎고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일정하게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과거를 더 돌아봐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한 적이 많아요. 바로 여야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었던 경험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인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는 바로 국론이 일치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발목 잡기를 한다든가 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정쟁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 국가적 위기, 바로 국제적인 어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의 상황 꼭 필요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상입니다. 비상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느냐, 선택은 바로 4월 15일 나의 투표, 선거로 인해서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이 비상인 상태에 비상을 하게 하느냐, 이 비상은 날비자의 윗상자라는 거 아시죠? 네. 자, 바로 대한민국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더 절망의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결정이 4월 15일 나 자신의 한 표로 결정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또 들어와 계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분께서 지금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가 계속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종환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엄지척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지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명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종방은 아닌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9회 방송이라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 사이에 시간이 이제 33분, 최소 30분 이상은 좀 방송을 제가 할 예정인데, 그 기준은 좀 시간이 지났네요. 1시간은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5강연의 희망TV 페북 라이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10회 방송으로 주 2회 진행합니다. 공유,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리고요. 5강연 희망TV 페북 라이브 9회 방송, 선한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이 희망으로 확산되길 빕니다. 자, 오늘 방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쓴 좀 긴 시입니다만 한 편을 좀 읽어드리고 이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느낀 점, 또 우리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주제가 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삶은이라고 하는, 삶은 삶은 계란이란 말 있는데, 그 삶은 삶, 리을 미음 받침입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게 삶은, 정확한 발음은 삶은이라고 합니다. 삶은, 이렇게 한 글자씩 읽어드리면 그렇게 발음되는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할 때 삶은,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사실은 이 시는 좀 완성은 오늘 했습니다.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써놨다가 오늘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의 내용이 좀 깁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내용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시는 제가 올리는 것은 페이스북에 읽어드리기만 하고 올리는 것은 일부분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힘겹게 산 정상에 올랐다가 가볍게 제자리로 내려오는 산행처럼 헤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의 한박 웃음처럼 고단한 노동에 떨어지는 희망의 땀방울처럼 꽃잎 떨어진 그 자리 굳은 살에 둥근 열매가 열리듯이 이런 둥근 하루해가 모여 365일 한 해가 된다. 직선 같은 나무의 가지도 켜켜이 둥근 원으로 쌓아 올리듯 우리들의 하루도 삶도 둥글게 굴러간다. 그렇게 살다 보면 늘 원점 같지만 돌아보는 시간은 작은 매듭이 되고 관계한 이들에게 넓고 깊은 그늘을 만들어 주다 보면 더 선명한 나이테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온 흔적은 탄탄한 줄기가 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 앞만 바라보는 직선아, 빠르게 달려가는 청춘들아,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저 푸른 기둥들을 보아라. 저를 찢고 봄마다 깨어나는 봄나무를 보라. 오지 않을 것처럼 직행하는 것 같지만 삶은 겨울에서 봄이 다시 오듯 붉은 상처를 딛고 다시 꽃이 피듯 둥글게 둥글게 성장하는 것.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삶은 어떤 것일까? 저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조만간에 이제 지천명이 됩니다만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선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앞으로 쭉 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해가 둥근 모양이듯이 또 달이 둥근 모양이듯이 이 지구가 둥근 모양이듯이 둥글게 둥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 우리가 산을 올라가기만 하진 않죠. 다시 내려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요. 헤어지게 되면요 다시 또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되면 또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교는 불교는 아닙니다만 윤회설이라고 하는 걸 또 어느 정도는 믿습니다. 즉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 그게 삶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봄은 언제 올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결국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철쭉이 피고요, 봄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겨울만 계속 지속될 것 같았던 이 기나긴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19 1월 20일 날 확진자 첫 번째 한 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대까지 꽤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는 다시 한 명대로 일의 자리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확진자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0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없는 우리 일상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 그게 지금은 희망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불행하잖아요. 자, 확진자가 없는
일상의 생활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삶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다시 찾아와서 벚꽃을 즐기고 또 여러 봄에 새롭게 태어나는 많은 꽃들을 보면서 삶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성장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3년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제가 유시 말씀드렸었던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느꼈었던 시 한 편의 내용을 한 번 더 마지막 년만 좀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흔적은 탄탄한 줄기가 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 앞만 바라보는 직선아, 빠르게 달려가는 청춘들아,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저 푸른 기둥들을 보아라. 저를 찍고 봄마다 깨어나는 봄나무를 보라. 오지 않을 것처럼 직행하는 것 같지만 삶은 겨울에서 봄이 다시 오듯 붉은 상처를 딛고 다시 꽃이 피듯 둥글게 둥글게 성장하는 것. 네. 어떠셨는지요? 이 시의 내용이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고요. 엄지척 좀 눌러주십시오. 하트, 그 다음에 공유하기, 댓글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40분이 넘었는데요. 꾸준하게 10분 정도가 계속 시청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4월 11일에 있었다. 네,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전국 단위보다 낮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보다도 낮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2.36%의 투표율을 보여줬다. 그 중에서 월곡면이 가장 높았고 풍무동이 18.87%로서 좀 가장 낮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투표 참여 방법,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분증과 또 마스크 꼭 하시고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말씀드렸는데요. 2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김포에 확진자가 1명, 15번째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 중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 운양동 이랜드 타운힐스 아파트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자가격리 내지는 공항에서 올 때 바로 자차를 이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이제 이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글을 통해서 국난의 상황을 제가 국난이라는 글을 통해서 국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4.15 총선이 굉장히 우리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혼란을 설득할 것이냐, 또 하나된 모습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는 말씀드렸고요. 즉 비상을 해야 된다. 이 비상 시국에 비상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이 나로부터 결정된다.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제 시 살문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페북 라이브 방송 오강연의 희망TV였습니다. 다음 방송은 마지막 10회 방송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 마지막 인사 아시죠? 네. 자,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많이 해주세요. 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도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